네, 이창섭 인사이더 오늘 첫 순서는요. 강원도의 이슈를 속 시원하게 탈탈 털어드리는 이슈 인사이드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고품격 돌직구 신사계 하이퀄리티 족집계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탈탈입니다. 탈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탈탈. 하여튼 그 박준호 PD와 함께 그 설 특집에 쫓아다니면서 쫓기다가 보니까 1월이 다 갔어요. 이상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몰아붙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1월달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1월에 뭘 하고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그냥 나요? 설 특집 한 거 외에는. 오라 그래서 오고 가라 그래서 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1월이 갔습니다. 네. 자, 오늘 그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는요. 강원도를 비롯한 우리 비수도권 지역의 아주 큰 현안으로 떠오른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입니다. 네네. 사실 우리가 틈만 있으면 이 문제 얘기를 많이 다뤘는데 네. 지난해 연말에 정부가 이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네.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반년. 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그동안 이제 해외에 나갔던 우리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면, 근데 여태까지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돌아오면 세제 혜택을 줬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지역으로 돌아와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 맞죠?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히 예. 이해하고 계시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 돌아오는 기업들이 대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할 거다. 당연하죠. 더욱 중요한 네. 것은 네네. 이런 정책이 앞으로도 더 완화될 수 있다. 수도권 규제가 맞습니다. 를 상징하는 일종의 말이죠. 네. 신호탄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이게 잘못해서 출발점이 돼가지고 그동안 겨우 수도권 규제라는 그 뭐 1980년대 초반에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개념인데 네네. 수도권 규제를 좀 해서 비수도권 지역에 좀 함께 발전하자 네, 이런 균형 발전이라고 그랬었죠? 네. 예,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거의 무너뜨리는 이 작은 구멍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좀 겁이 납니다. 저는 사실은. 뭐 사실 네. 뭐 비슷비슷한 정책들이 지금 자꾸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수도권 사실은요. 수도권이 어디죠? 수도권이요? 네. 이거 다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네, 중요한. 수도권 어디예요? 지금 네. 수도권은요, 춘천, 원주도 수도권입니다. 하하, 그거 아주 영서 지방까지는 다 수도권입니다. 그 얘기가 좀 이상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수도권화하고 있죠. 화하고 있는데 보통 서울, 경기, 인천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사는지 아세요? 거의 반이죠. 2,500만이 살고 있습니다. 50% 네. 산다 말이죠. 그럼요. 네. 자, 그런데다가 GRDP도 50%고요. 네. 사업체 수는 60%가 있습니다. 네. 네. 대학은 40%가 있고요. 맞습니다. 대출금 비중은 65%가 있고 공공기관에 85%가 있습니다. 조사 많이 해오셨습니다, 교수님. 이렇습니다. 수도권 전문가는 면적은- 아니시지만, 진짜, 야 면적은 12대 88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모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수도권 사람도 불행해지고 비수도권 사람도 불행해집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불행해지고 맞습니다. 비수도권은 너무 사람이 없어서 불행해지고.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한 일을, 뭐, 폄하하는 분도 계시고 칭찬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뭔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공기업들 내려보내고 행정수도를 옮기고 했던 거는 잘한 것인가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들어오는 정부들도 그런 비슷한 정책을 계속 해야 된다. 당연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네. 사실은 국회와 청와대도 다음 정권에는 좀 세종시로 가시고 통일된 이후에 수도를 다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거 뭐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 원대한가 아니에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의 그 시간 낭비를 보면요. 일 안 합니다. 정말 솔직한 일 안 합니다. 개인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은 혼자 사는 원룸에서 조용히 잠자거나 술 먹거나 끝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원주가 세종시가 이제 대표되는 걸로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자리를 잡아야 각 지역에 있는 뭐 기업도시, 혁신도시까지 그래야 정말로 이게
겨우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가기도 전에 다시 또 수도권 규제 완화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해가 바뀌었어도 우리는 이건 해야 됩니다. 네. 이슈워드 한 단어로. 글쎄요. 저는 네. 따로 또 같이 따로 또 같이. 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실은 자신들의 특징을 살려서 따로따로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것이 하나라는 생각,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네. 그렇죠? 우리 사회에 분열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따로 또 같이 그렇게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손님을 왜 모시고 넘어가시려고 그러세요? 이거 이렇게 이런 작전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기름장. 나 정말 나 해가 바뀌어도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좀 앞으로 좀 한번 넘어가려고 했더니 아니, 또 또 들켰네. 죽는 소리 다 하시고 하긴 무지하게 잘하셔. 참. 해오기는 해오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사실은 난 뭐 종이 꺼내고 이런 건 이제 오늘 난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 그거 보면서 사실 우리 마음이 짠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아, 뭔가. 오마이갓. 표를 준비했습니다. 어젯밤에 고민한 흔적이 있긴 있네. 좋아요. 저도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이 수도권 규제 완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네. 수도권 규제 완화. 고민하다가 이번엔 좀 멋진 말 하나 골라냈습니다. 멋진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판단은 내가 그렇습니다.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전가의 보도. 전가의 보도.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정부는 조금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돌파구 찾는다면서 꼭 내놓는 것이 수도권 규제 완화입니다. 그러면서 뭐 명분은 여러 가지 있죠. 뭐 제가 아주 귀가 닳도록 들은 명분. 뭐 낙수 효과 흔히 얘기하죠. 수도권이 발전하면 나머지 지방도 차례대로 발전한다.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죠. 또 다른 나라를 봐라. 이미 수도권이 그러니까 앞장서서 발전해 간다. 그게 사실은 뭐 다른 나라 수도권하고 우리 수도권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밀집의 집중도가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거로 집중도가 다른데 우리는 오히려 분산해야지 더 발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또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참 무책임하게 휘두르는 칼, 전가의 보도. 굉장히 그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네, 저는 정말로 한 시대에 한 나라에 태어났으면 같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균형 잡힌 그거는 뭐 빈 분화, 지역이나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그거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복 주권? 당연히 저는 그렇게 혹시 된다고 봅니다. 수도권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셨어요? 어느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네, 저는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저 교수님과 제가 뭐 단둘이서 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얘기에 또 한계가 있으니까 또 전문가를 모셔야죠. 이분 모시겠습니다. 오늘 잔악계나 불철주야 24시간 365일 늘 강원도의 발전에 골몰하고 연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육동환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는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어떻게 강원발전연구원의 원장님은 연초가 더 바쁘십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 바쁠 텐가요? 사실사철 바쁜데요. 네네. 저희 연구원이 올해는 특별히 예. 강원도 어떤 미래를 만드는 미래를 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네네. 2040이라고. 그래서 연초가 지금 굉장히 바빠지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어떻게 변하겠다? 예, 20년 앞을 보고 강원도를 네네.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네. 강원도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네네. 강원도의 비전은 무엇이 돼야 되는가. 와우. 지금 저는 지금 인사도 못했거든요. 네네. 죄송합니다. 그냥 막 가네, 그냥 프로그램이.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비전 2040은요. 네네. 저 개인적으로도 포스트 동계올림픽 네. 비전이 강원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 아무튼 육동원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그 의지를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이제 가서 가끔 이제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잘 될지는 이제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과정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한마디로 궁금한 게 2040년에 강원도는 어떤 강원도가 되는 겁니까? 그럼? 여러 의견을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하는데 2040년도에 강원도는 젊은이들이 와서 살고 싶은 지역. 살고 싶은 줄. 특히 젊은이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연말에 조세 특례 제한법 이게 네, 이제 뭐, 국회에서 통과를 예, 했는데 맞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네, 서론으로 네, 조금 네, 설명을 네. 드렸습니다만은 그거 뭐 이 비수도권 반발이 많겠죠, 사실 좀. 예, 아까 제가 서론을 네. 조금 봤습니다만은 네, 네, 네. 그 내용은 즉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특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이제는 수도권에도 갈 수 있는 예, 가게 예. 되면은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됩니다. 당연히 뭐 지방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뭐 각종 그 지방의 단체들 또 우리 강원도의회도 심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네.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을 이제 2달 만에 받고 네. 냈지 않습니까? 개정안 통과 과정도 문제였다고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재부가 이 법안을 내면서 뭐 제한 이유 하면서 수도권 유통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라는 독소 조항인데 그거 예, 예. 슬쩍 넘어가 버렸죠. 글쎄, 뭐 네, 이거 양쪽 다 그렇게 아시잖아요. 네. 언론에 그렇게 평가 나온 걸 보도가 저도 돼버렸어요. 봤습니다만 네네네. 어떤- 사실은 제가 기재부 출신이라 그러죠, 그러죠. 그 입장이 네. 좀 난처합니다. 제가 뭐 기재부 두둔할 수도 없고 또 네. 지금 춘천 내려와가지고 네. 강원도 내려와서 지역에 일을 하는 입장에서 뭐 입장이 남찬다는 한편으로는 제가 양쪽을 다 보고 네. 판단할 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기재부 그 네네. 담당 국장 네네. 후배한테 했더니 그렇진 않다고 아. 자기네들이 작년 8월경에 금년도에 세법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다 들어있던 내용이고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각돼서 언론에 잘 보도가 되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다지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의외로. 예.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기재부를 뭐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뭐 감추려다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는 합니다. 그럼 이게 국회가 사실 이게 지금 다른 데 국회의원들이 다 정신 팔려서 그런 건가요? 이게 수도권하고 전체로 따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국회의원 수가 거의 뭐 반반일 텐데 네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통과가 됐을까요? 아마 국회에서도 봤겠지만은 아마 그 여러 면이 있지 않습니까? 비수도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예. 유통기업이 많이 국내로 들어오면은 네. 국내 산업 그 공동화를 조금 메우거나 고용에 도움된다는 양측면이 있는데 예. 뭐 후자 쪽을 조금 더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세한 평가를 제가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네, 근데 예. 사실은 그 선진국에서도 요즘에 이제 뭐 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기업들이 예, 상당히 예, 생겼어요. 예. 사실 한국이 아직도 그렇게 이것 자체에 의한 효과가 굉장히 클까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아마 김 교수님 요새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 네, 아닙니까? 네, 네, 그죠? 그렇죠. 거의 강압적으로 그 자국 기업들이나 해외 기업들도 국내로 돌아오라고. 들어오게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분명히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올해 산업통상부 업무보고를 보면요. 네.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100만 불 이상 투자한 기업이 3,500개입니다. 네. 3,500개를 전수 조사해가지고 가급적 국내 유턴을 갖다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그 이전 가능하고 겹치게 되면은 상당히 그 어떤 좀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 효과 내지 물론 지역으로서는 어렵지만은 정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 같은 비수도권에서는 상당히 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또 명확한 일이고요. 네, 근데 이게 그 효과도 효과지만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전개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들. 예. 이게 말하자면 전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예, 뭐 그 사실은 지금 논의되는 유통기업 문제가 네.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렇죠? 네. 2004년 말에 네. 정부의 어떤 그 패키지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과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가 있었냐면은 그 자연보존 권역, 네. 우리로 알면은 뭐 양평이나 이천 같은 데 됐죠. 그쪽에 공장 총량제를 완화한다듯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에도 그런 효과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조짐들이 갑자기 있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통기업 문제가 이번에 먼저 입법화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누적될 경우에는 제가 보더라도 과거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그때는 완화라는 표현을 안 쓰고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예. 한 입장에 보더라도 지역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명약 관하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이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총론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제작팀이 빅데이터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화면에 딱 뜰 텐데 이 중에서 꼭 이 얘기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싶은 거를 한 두 가지만 좀 골라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원장님 한번 골라보실까요? 직접 선택해 주실까요? 먼저 지금 찬성 반대해가지고 각 파트별로 6개 그 워드가 있는데요. 네네. 전 뭐 깜짝 놀랐습니다. 지원이 역시 이런 정도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럼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경쟁. 네, 맞습니다. 화려한 CG도 하고. 네. 뭘 먼저 얘기하고 싶으세요? 우리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 그 상징적인 그 단어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조금 살펴보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대세라는 단어가 있고. 다음에 찬성 쪽에 반대 쪽에는 37배라는 단어가 있고 규제 프리존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세라는 것은 아마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정한 지역을 규제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구역을 만들어서 그런 압력을 갖다 분산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대세를 쓰신 것 같고 두 번째 규제 프리존은 지금 정부가 재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의 규제를 확실히 풀어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대세의 하나의 일환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규제 프리존은 강원도의 경우에는 산악 관광하고 의료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편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부가 기존의 그 어떤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 지방에 어떤 페이버를 주는 그런 측면에서의 두 단어가 될 테고요. 반대는 37배라는 것은 제가 딱 들어오니까 강원도의 어떤 규제 면적이 과도하다.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거 감당하기 어렵다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강원도의 규제 면적이 전체 면적의 한 170%가 되고요. 특히 4대 핵심 규제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한 135% 됩니다. 엄청난 그 버든을, 엄청난 부하를 강원도가 지금 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는 37배하고 대세로 얘기하는 규제 프리존 간에 어떤 균형이 있냐면은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에는 균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어떤 37배라는 저는 규제의 어떤 부하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 프리존, 현재 하고 있는 규제 프리존보다는 훨씬 더 큰 폭의 그 전체적인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수도권과 지방 또 비수도권과의 이익의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균형. 이것이 제가 지방에 와서 우리 강원도에 와서 갖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관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뭐 요구사항이 있으신가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남은 워드 중에서 남은 단어 중에서 우리 두 사회자께서도 한번 골라서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이게 제가 그 권한을 너무 과도하게 갖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런 의견에 대해서 빅데이터에 나와 있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도 해주고 좀 의견도 제시도 하고 그럼 역시 또 평생 공부하시는 우리 교수님이 먼저 하셔야 또. 글쎄요, 다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저는 저 국가 손실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아까서부터 걸리네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뭐냐면 보다 효율적 발전이 가능한 수도권에 투자를 했을 때 더 그 높은 성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다 투자하는 건 국가적 손실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또 사실은 또 평가가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건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 또는 지방도 같이 가자.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저런 단어는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같이 발전하는 게 정말로 의미 있는 발전이다.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러고 싶은 거는 사실 헌법 123조 2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게 모든 빅데이터를 다 뭉뚱그려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균형 발전 국가. 아니 내가 이 지역에서 어느 특정 지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동시대에 사는 같은 국민인데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막아보려고 헌법에까지 만드는 거예요. 헌법에 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가는 123조 2항이요.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그럼 냉정하게 보면은 그동안 국가가 의무를 다 안 한 겁니다. 저도 뭐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한 적은 없지만 제가 돌아다녀보는 외국에 아니면 본 책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모든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80년대 초에 예, 예. 수정법 제정 이후에 그 국가 균형 발전에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네. 저도 뭐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 예. 저도 그 세종시를 갖다 발전시키고 이전시키는 일을 제가 총괄도 했었고 네. 많은 일을 했었지만은 결과를 보자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25년간의 결과를 보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 인구, GRDP, 일자리 등에서 약 5%포인트 정도가 다 늘어나는 형편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과 같이 수도권을 규제 완화하냐 또 이러면은 지방에서는 또 난리가 나고 반발하고 하는 이런 논쟁을 저 자신도 언제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부닥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사실은 올림픽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 올림픽도 사실은 좀 뭐랄까 좀 그런 기본적으로는 강원도의 좀 경쟁력을 높이자 이런 생각 가지고 한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의 직면에 있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수도권 규제 완화하고 오늘 주제가 거기에 있으니까 결부해서는 일단 큰 틀의 논의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수도권 규제 완화의 틀은 유지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그 어떤 그 비전을 다시 만드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할 것 같고 그렇다고 저희가 손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역이 할 일은 철저하게 해나가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저희가 동서축이 촘촘하게 인프라가 보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저희한테 큰 기회죠. 이미 아까 그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강원도의 일부 시군들은 벌써 수도권이라고 스스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록을 봤더니 벌써 수도권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이 그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프라까지 확충되는 게 결부하면은 강원도가 우리가 너무 그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만 몰입하지 말고 좀 담대하게 더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많은 기업들을 갖다 가져오는 노력은 그거대로 배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나라별로도 좀 더 큰, 뭐 지금 트럼프 난리 났잖아요. 뭐 좀 더 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의 땅을 뭐 수십 년 무상으로 주다시피 하잖아요. 세제 혜택 엄청 주고. 우리 강원도 스스로도 그런 걸 좀 파격적으로 줄 수 있는 안은 없는 건가요? 당연한 말씀이고요.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노력을 하십니다. 또 아무래도 우리가 뭐 와라 말로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어떤 측면에서 비교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기업인들한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분석하고 우리가 내줄 것을 어디 내줄까를 갖다 제대로 해야죠. 저는 그 면에서는 그거와 병행해가지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강원도가 비교가 이유가 있는 강원도가 잘하는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은 강원도가 갖고 있는 좋은 생태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광물 자원들을 활용한다든지 두 번째는 한편으로는 이미 또 우리가 적지 않은 기업들이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온 기업들을 갖다 이미 온 기업들을 정말 가족처럼 형제처럼 잘 돌봐야 됩니다. 유치할 때만 신경 쓰고 바로 유치하면 지역에 내리도록 정말. 그 세상이 좁아서 금방 소문 나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서 정말 우리 지역이 각별히 신경 쓰고 어쩌다 기업이 와가지고 조금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것들을 취하하면서 그 기업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늘 어떠냐 물어봐주고 불편한 게 없는지 챙겨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기업이 지금 미국이나 나가 있는 데 보면은 뭐 길 이름을 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이름을 뭐 바꿔주거나 아니면 뭐 무상으로 주거나 뭐 정말 들어보면 정말 난리더라고요. 하나를 더 유치하려고 일자리 확보하려고. 하여튼 우리도 좀 스스로 그렇게 좀 너무 좋아서 막 오고 싶어 할 정도로 뭔가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살고 싶은 말씀드렸습니다. 강원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수도권 규제 완화 뭐 많은 얘기가 뭐 하도 없이 많아서 뭐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모신 김에 강원도 살림살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역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사실 올림픽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쪽에 좀 더 좀 조언이라도 뭐 중점을 둬야 되는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아까 정말로. 이제 1년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그동안은 우여곡절이 워낙에 많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닥치면은 우리 민족이 또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런 얘기가 여기에만 많이 기대할 있었어요. 수 없지만은 하여튼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였고 네. 정말 차근차근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 거기에 부과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문화 이런 쪽에 레거시를 얘기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산업 쪽에도 명확한 레거시가 있어야 됩니다. 산업 쪽의 레거시 예. 뭐가 될까요? 지금 아마 기대컨대는 내년 올림픽은 우리나라가 IT 강국 아닙니까? 최첨단 IT가 구현되는 그런 올림픽이 될 겁니다. 벌써 뭐 5G라든지 UHF 방송이 이제 시작이 되고 VR 등등 해가지고 대단한 ICT 올림픽이 될 텐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올림픽 끝나면은 이것들이 다 뜯어가지고 가져갈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은 ICT를 갖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온전하게 강원도에 남겨가지고 그걸 산업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도 연구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뭐 정부에 있을 때 여수 엑스포 등 큰 행사들을 많이 담당했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1년 후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1년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붐업을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붐업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앞으로 1년 동안에 많은 국내의 어떤 국민들을, 많은 사람들을 갖다 강원도에 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파악해 봤더니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 마이스라고 그러죠. 마이스. 마이스가 2만 5천회 됩니다. 그중 반만 강원도, 꼭 올림픽 개최 지역이 아니더라도 춘천도 좋고 원주도 좋고 속초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기만 유치한다면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강원도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여기 머물면서 강원도를 보고 올림픽 개최 준비를 갖다 다 보고 갑니다. 또 하나, 앞으로 올 1년의 모든 수학여행은 당연히 강원도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면은 붐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비개최 지역 주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서운함도 다 보상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꼭 됐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수 엑스포가 성공한 요인에 바로 이런 게 있었다는 점을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아까 저희들 이게 한 단어로 이슈워드 정리하는 거 보셨죠? 네. 우리 원장님은 또 어떤 단어로 이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주시죠. 해놓고 생각을 하고 났더니 좀 이렇게 밋밋해서 저도 좀 그런데 상생과 미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과 미래. 예. 범생이 냄새가 확 나네요. 그래서 밋밋하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설명 좀 듣겠습니다. 상생은 정말 우리 수도권뿐만 아니고 우리 강원도, 비수도권 다 해가지고 축구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살아나가고 또 협력해야 된다. 그것이 앞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기반을 갖다 다시 다지는 초석이 될 거다. 그래서 다소 밋밋하고 좀 평범한 단어지만은 상생과 미래로 저는 제 단어를 갖다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성격이 보니까 그렇게 정치적인 냄새가 나네요. 정치인들이 쓰는 단어거든요. 네. 혹시 또 무슨 오해를? 설마 대선은 아닐 것 같고.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 바쁘신데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올 1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한번 이 올림픽을 준비하면 우리 강원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도 드네요. 하여튼 강원도가 아주 높게 비생하는 계기가 되리라 저도 믿고 이렇게. 하여튼 강원발전연구원도 올 한 해 정말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